어쨌든 수행평가를 먼저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박주를 보내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좀 시험에 몰입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외박주 갔을 때 좀 공부를 해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기간이 길어서. 그리고 월요일 날에 보강도 좀 하겠습니다. 6월 3일 학교에 가 있어요. 6월 3일에는 학교에 가 있죠. 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월 갔다 오고 나서 일단 공지를 할 건데 6월 3일 오전 때쯤 수업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 되게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후 1시에 할까요? 오후가 나아요? 오전이 나아요? 오전이 난점이죠. 그럼 오전에 한 10시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진도에 치명타일 것 같아요. 5월 25일을 쉬게 되면 진도를 나가는데 좀 치명타일 것 같아서 5월 25일에 수업은 6월 3일 날 지방선거날 오전에, 그래서 쌤이 미리 그럼 오늘 공지를 확실시 하고 담임쌤한테 좀 미리 허락을 받아주세요. 안 하면 진도에 많이 차질이 생길 것 같거든요. 꼭 하도록 합시다. 오늘 28일이고 7일 25일 다음 주 월요일 수업은 6월 4일 지방선거 오전 10시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오전 10시. 너무 늘어지지 말고 와가지고 수업합시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만응이란 그래서 오늘 남지 못하는 거는 쌤이 이해가 되기는 한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도 좀 푸시고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만응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약속했죠. 일대기를 하는 마음으로 왜 2번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2번이 맞는 성질이라면 맞는 근거를 찾는 연습, 근거 찾기를 쌤이랑 작업을 하자. 그래서 만능을 지난 시간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고, 자, 우리 틀이 하나 추가하고 갈 건데 54페이지의 마지막 육수 있지? 54페이지 마지막 육수! 우준이는 들었지만 다른 친구들 민우도 들었겠네. 마지막에 육수에 사자성어라고 생각해봐.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군사무일체, 임금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 임금님 사랑해요 라는 것으로 육수의 사자성어는 맞습니다. 영군지정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영군지정. 유교적 충을 나타내는 영군지정. 1수는 안분 지족, 2수는 안빈 낙동, 3수는 문화일체 물심일력, 4수에서는 탈속의 지향의 삶, 5수에서는 다만장 다투리가 없는 강산을 지키는 것을 운명의 천명으로 인식, 6수에서는 영군지정 이렇게 기억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련 없이 일단은 이화의 월백하고랑 해서 전부 다 진도가 나가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의 시작은 문제 풀고 갈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고 56페이지 몇 번을 다룰 거거든요. 좀 하고 맞췄나요? 아니면 월요일반이랑 목요일이랑 조금 구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편이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했지? 다 했어. 다 했다고? 10년 정도까지? 목요일만 확실한 것 같은데 월요일은 좀 더 잔소리가 진했던 것 같은데 잔소리와 이거까지 다 했다니 지우시고요. 그리고 뒤에 문제도 이제 좀 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의 판단대로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신경 경영 지나가고 마지막입니다. 김지성씨 여기까지 나가셨으니까 아무도 바위도 없는 이제 나갈 차례였는데 그러면 나갈 차례면 잠시 놔두고 앞으로 가서 서시랑 나가볼게요. 서시가 첫 시험 거의 맞죠? 그죠? 윤동재 서시 붙여도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시. 자, 윤동준 위에다가는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적고 자아의 성찰로 인해서 시작하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시, 부끄러움의 미학으로 자아 성찰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지 말고 윤동주의 시를 강조하자. 백석의 시에서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던 남시리주 유동 박시공방 기억나십니까? 자아 성찰,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 부끄러움을 극복해서 지금의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적 자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현의 현실에 대한 정황적 자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필수의 작품의 기틀로 한번 들어가 보면
갈래는 자유시작 사정시 주제는 부끄럼 없는 삶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렇지 않게끔 나는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소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의지 밑에다가는 실현 극복 의지라고 적어요. 그 의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작품 기틀에서의 의지, 주제에다가 뭐라고 적자? 실현 극복 의지를 가진다. 실현 극복 의지.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간의 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고 현재 얘기하는데 특징 첫 번째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적게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서 미래 얘기하고 현재입니다. 오늘 엑기스만 딱 하고 끝낼게요. 좀만 힘내세요. 대립적 시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비되는 시어들의 관계.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해 시적하자 상황과 주제를 더욱더 부각시켜준다. 본문 내용으로 갈게요. 총 2연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2연에서 여운있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운있게 마무리. 1년부터 1년 1행 들어갑니다. 죽는 날까지 좀 죽는 날이라는 유언을 설정함으로써 시적하자가 그만큼 좀 기장한 거야 지금. 약간 유서를 쓰는 것과 같이 시적하자가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유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죽는 날을 다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셋. 이때 이 하늘은 만흥에서 오수에서 하늘이 나의 천성이 게으른 걸 아시고 인간만사 한 일도 안 바뀌셨지라고 인식하는 그 운명의 하늘. 내 양심을 비춰주는 거울에 윤리적 판단에 밑줄겠다.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내 양심을 비춰보는 거울이거든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양심을 비춰주는 그 하늘을 우러러 요만큼의 티끌도 없기를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기를 잎새이는 작은 바람에도 정말 잎새이는 요만큼의 바람에도 바람은 심리적으로 하다가 불러일으키는 마음속 돌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내면적인 심리적인 갈등, 시련. 그래서 바람 밑에다가 시련이라고도 좀 적어볼까? 화자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지는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이 시련에도 정말 작은 내면적인 갈등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작은 일에도 이것 가지고 막 쓰레기 잠깐 막 좀 버렸어. 이런 거는 막 버려도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작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고뇌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고뇌에다가 밑줄 쭉 그리시고 어떤 걸까?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었던 윤동주에게 이상은 뭘까? 독립을 위해서 목소리 내는 거,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 역할을 하는 거, 한 몫을 하는 거, 그게 이상이라면 현실은 어때?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창식이랑 했었어야 됐거든. 유학길에 올라서 창식이랑 하고 일본 유학생으로 배부르고 된다시게 공부나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나 이러고 있어도 돼? 라는 거에서의 평타 터지는 순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진짜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의구심도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적 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늘 자신의 양심을 하늘에 비춰보면서 깨끗해지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잎새이는 이 자그마한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지? 과거 크게 적어야 돼. 1부터 4행까지 지금 시적하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과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작은 것도 양심에 저버리지 않으려고 고뇌했다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실천적 지식이 족보가 말 나왔으니까 나는 괴로워했다 해서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정말 작게 필기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근데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실천적 지식인이라고 적자.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민족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현실과 이상과 현실에다가 동그라미 현실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무기력한 상태겠지, 그치? 무기력한 지식인이라고 적자. 공부나 하고 있어야 되는 무기력한 상태. 실천적인 것과 무기력한 상태의 이 괴리감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괴로워했대. 그런데 시적하자 나머지 4행은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이럴 때 별이라는 가치는 뭘까?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순수 이상
그래서 별에다가 플러스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셔도 됩니다. 희망, 이상, 순수, 그리고 내 깨끗한 양심.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플러스의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시제 뭐라고? 사랑하겠다, 사랑해야지. will이네요, will. be going to네요.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주는 미래 시제를 사용했네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밑에다가 넣어놓고 가자. 미래. 별을 노래하는 순수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억압받는 우리 민족의 현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식민치하에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죽어가는 상태를 내가 사랑으로 품어서 살리겠다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생명을 부어 넣겠다는 거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를 갈아서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주어진 길에다가 밑줄 그시고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이지? 소명의 길인 거야. 소명의 식에다가 밑줄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조국을 위한 공리를 나아가겠다는 거야. 걸어가겠다에서의 get에다가 방점을 꽁 찍어주세요. 걸어가겠다에서의 get에다가 방점 꽁 찍어주시고 하자가 어떤 태도를 보인다?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 거지. 괜찮지? 다 왔어. 서시하고 숨 좀 돌리자. 별을 노래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순수, 양심의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고 있는 이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퍼붓겠다.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나에게 주어진 길, 실천적 지식인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5행부터 8행까지 미래의 삶에 대한 결연한 의지. 결의에다가 밑줄, 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결연한 의지. 그래서 미래 얘기하고 지금 하자의 그런 관심 속에 하자의 현재 모습은 오늘 밑에다가는 현재. 스치 운다에서의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부서 플러스 스치 운다에서의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문법적으로 예비고일 때 공부해온 사람 얘기해볼까? 스치 운다의 니은이 문법적 역할을 할 때 이 니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선어만 어미인데 하는 역할이 다가 어마어미, 그 앞에 있는 어마어미가 선 어마어미. 이 니은이 해주는 역할은 뭐다? 스치우다라고 하면 기본형, 스치웠다라고 하면 어을 통해서 과거, 스치우겠다라고 하면 get은 미래, 스치운다의 니은을 통해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시간이 되는 현재 시제 선어마어미. 그래서 스치운다의 니은의 동그라미 현재 시제 선어마어미 니은을 통해서 화제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수 문제에서 O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오늘 밤이라고 했을 때 밤은 암흑의 시간이니까 별과 밤이 대비적 시간이에요. 여기서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순수,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양심의 깨끗함. 하지만 오늘 밤이라는 밤은 우리 민족이 처해진 일제강점기의 현실. 그래서 밤 밑에다가는 뭐라고 표시해주자? 밤에다가는 마이너스 일제강점기. 그 밤에 별이라는 순수 가치가 바람에 스치고 있어. 그럼 바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별을 괴롭히는 존재로 생각해줘. 그러면 별은 플러스의 양심이라면 그 양심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바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시련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외부적인 시련의 바람에 별이라는 순수 양심의 가치가 스치운다라는 거에서 지금 하자가 처해진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 배부르고 등 따십니까? 아니면 오늘 밤이라는 암흑의 일제강점기의 시기에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는 괴로움의 시간입니까?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암담한 현실, 시적 하자의 시련과 고난, 오늘 밤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암흑의 현실입니다. 꼭 체크! 정리 한번 좀 하고 암담한 현실에다가 밑줄 그시고 시어 뭐로 표현하고 있지? 민우가 두 분이 오셨다. 할 수 있다 민우야. 핵심 꼭 체크로 가보자. 핵심 꼭 체크해서 암담한 현실에다가 밑줄 이거 시어로 바꿔봐봐. 암담한 현실에 밤 잘했어. 부끄럽지 않은 삶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걸 관련 키워드 하나랑 연결시키면 무슨 키워드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키워드 뭐로 연결시킬까? 별도 좋아. 와, 별도 좋아. 별. 부끄럽지 않은 삶 밑에다가는 별 그리고 하나 더. 별이랑 또 뭐? 주어진 길. 좋아. 주어진 길. 나이스. 또 주어진 길. 별. 또 하나만 더 해볼까? 하늘. 그렇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내 양심을 비춰주는 거울 하늘에 별과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서편이도 그분이 오셨다. 오케이.
그래서 신청하자 어때? 의지적 태도에다가 밑줄 걸어가겠다. 쌤 아이스크림 사줄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래. 이거 딱 정리하고 말하러 갈 테니까. 시상 전개 방식 별표 3개. 1년에 1행부터 4행까지 과거. 결백에다가 동그라미 하늘.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결백한 마음. 깨끗해야 돼. 위에다 하늘. 미래의 삶에 대한 하자의 결심. 결의는 뭐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자랑하자. 화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뭐다?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3번의 시어의 의미 별표 3개 무조건 나옵니다. 쌤은 살짝 여러분한테 불안한 게 교과서 플러스 현대시예요. 차라리 고전 시간을 외우면 안 되잖아요. 김지선 쌤 범위에서 차라리 고전 시간을 외우는 게 나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병은 현대시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늘은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 옆에다 뭐라고 적자? 결백의 삶을 살아요. 결백이라고 좀 적어줘. 하늘 결백. 별은 뭘까? 소망. 이성적 가치. 순결에다가 동그라미. 길은 하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 사명. 소명의식 같은 거. 사명에다가 밑줄. 밤은 일제강점기의 현실. 지금은 김고 학생으로서의 소명의 길이 되었어. 어떻게든 걸어가야 돼. 바람에다 별표 3개. 진짜 너무 중요하다. 1년 400에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어 하면 내 마음속에 돌풍, 내면적 갈등에다가 밑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하면 쌤도 찬성이긴 한데 수업 시간에도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1년의 400에서는 바람은 내면적인 마음속에 불어오는 돌풍, 그리고 2년의 별을 스치우고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외부적 시련. 우준아, 시야의 의미에서 바람 2개 나누어서 설명하셨니? 우준이의 필기 노트 한번 펼쳐볼까? 그리고 19페이지 안 갖고 왔다고? 별로를 안 하셨나? 그럼 2개 나누어줘. 1년 400회사의 바람은 마음속에 돌풍, 심리적 갈등. 2년에서 오늘 밤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면 바람은 외부적 시련. 이렇게 정리합시다. 너무 힘든가 보네. 김예쌤은 얼마나? 김예쌤이 하시고 김지성쌤이 하시지. 김지성쌤은 어땠어? 생각나는 사람 있어? 힘내보자. 별말 안 하셨어요? 네. 그럼 1년에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한 거에서는 내 내면의 갈등. 그리고 2년에서의 바람은 외부적 시련. 그냥 쌤은 다 시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19페이지. 와, 윤동주의 십자가랑 연결시켰네.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풀이해야 될 것 같아. 1번부터 가볼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대립적 시원 1번 옆에다가 일로 와야 돼. 저번 주에도 여기서 했잖아. 쌤 쪽을 보면서 대각선으로 앉아. 1번에 대립적 시연은 별 vs 바람 좀 적어요. 별 vs 바람. 별 vs 바람, 그리고 밤이라는 암흑의 시간. 이쪽으로 모십니다. 2번에 상징적 시연은 좀 전에 정리했던 시연들 전부 다 하늘, 바람, 별 다 해당이 되거든요. 평이하고 일상적 어휘에서 맞죠? 상징적 의미는 진이지만 어휘 자체는 일상적 시어들입니다. 시간의 흐름에다가 X. 시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시간에 따르는 건 맞아. 시간의 개념으로서 과거, 미래, 현재, 시간에 따르는 O입니다. O. 옆에다 적고 할까요? 시간에 따른 O.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화자가 처한 현실에서는 밤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감각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스치운다라고 좀 적어줘. 스치는 촉각적 이미지로 스치운다에다가 밑줄 감각적에다가 밑줄 스치우다라고 적어주시고 가로 열어서 무슨 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바람에 스치는 촉각 이미지로서 구체화시켰어. 이번에 시상 전개 방식은 과거, 미래, 현재의 시상의 전개 방식이 시간에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기미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의 바람 뭐지? 하늘이 하늘은 밑줄 한번 끄고 가자.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에다가 밑줄 내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에다가 밑줄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양심의 거울. 4번 좀만 있네요. 보기에 가나다라마 중에서 윗글에 ABC와 진짜 너무 좋은 문제 나왔네. 시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아까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겟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능가 니은 얘들아 근데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는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동사랑 형용사 중에서 어디에는 결합하지 않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는 예쁘다, 먹다. 예쁘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지. 먹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지. 그죠? 저 끝에 양쪽으로 양 사이드 좌석선 우민우 양쪽에 든든함을 자, 잘 생각해야 돼. 서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분사는 동사랑 형용사랑 서술격 동사 이다가 있는데 서술어 자리에 동사, 형용사만 일단 생각했을 때 먹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지. 예쁘다는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지. 근데 동사랑 형용사 중에서 현재 시제 선어함이랑 결합하지 않는 품사는 뭐다? 동사, 형용사 중에서 넣어보자. 먹다를 현재 시제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야. 기본형이야. 현재 시제는 먹는다. 과거는 먹었다. 미래는 먹겠다. 그래. 먹는다, 간다처럼 동사 뒤에는 능과 니은이 붙어.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능, 모음으로 끝나는 니은으로 간다, 먹는다의 현재 시제 능과 니은이 결합해야 해. 동사는. 근데 형용사는 예쁘다라고 해, 아니면 예쁜다라고 해? 귀엽다라고 해, 아니면 귀엽는다라고 해? 귀엽다가 현재 시제고 예쁘다가 현재 시제지.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 선어말함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해. 이거 되게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동사랑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함이는 형용사랑을 결합하지 않는다. 동사한테는 결합한다. 그러면 스치우다가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스치우다가 기본형이 아니라 스치운다에 니은을 붙여서 현재 시제가 시간이 되면 스치우다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가로 가보자. 용언이 풀렸군요. 오늘 뭐 축구했나? 농구했나? 축구했나? 농구하고 축구하고 다 했네. 막 날씨 좋다고 그지? 끝에 그러니까 막 기진맥진하네. 바로 가자. 호주는 예전에도 그곳에 갔었어요. 두 번. 갔었어요에 가다에다가 쌍시옷에다가 동그라미 쌍시옷이 붙은 게 아니라 아시 붙은 거야. 가았다에 아시 하나 아가 탈락된 거야. 아가 하나 탈락된 거야. 가았다에서의 아가 하나 탈락된 거야. 민우 이제 빨리 정신을 차려봐봐. 갔었어요라고 하면 가다에다가 아시 하나 또 붙었지, 그지? 붙고 어었어요에 또 붙고 두 개. 약간 단절된 거야. 효주가 예전에 그곳에 갔었는데 지금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아까 어시 두 번 붙으면 단절된 과거를 나타내. 그래서 가 옆에다가 뭐다? 단절된 과거라고 적자. 단절된 과거는 두 번 사용하면 이 집 진짜 맛있었는데 라고 하면 이제는 안 맛있는 거야. 오케이? 맛있었는데. 나 오늘 저녁에는 형이 분명 화를 낼 거야. 리을 거야. 리을. 이거 문법 시간에도 했었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미래시대를 나타내주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은 미래시대였죠. 그죠? 광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하늘은 늘 푸르다에다가 동그라미 푸른다 해 아니면 푸르다 해? 푸르다라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면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기본형 그 자체로 현재라고 적으시고 나에서 가을이 되자 나뭇잎은 아무 미련 없이 가지를 떠나다라는 기본 형태에서 뭐 동그라미 치고 싶을까 쌤이? 니은 여기 현재 시제 전화가 그리고 마에 나는 올해 수능에서 목표하는 점수를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겠어. 어디 동그라미 치고 싶어 할까? 쌤이 개 동그라미 주범이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시제 같은 거에서 A 구절 A 앞에다가 뭐라고 시제 적으면 되지? A 구절은 A는 괴로워했다. A 앞에다 과거. B는 뭐지? 걸어가야 했다. A는 뭐지? 미래. C에서는 스치구다에 니은 붙었으니까 현재와. 그럼 A의 시제에 해당하는 과거의 가와 가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B에는 뭐 집어넣으면 되지? 미래 시제는 나랑 마가 되면 되겠지. C에는 현재 시제 다랑 라가 되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문법 용서에서 시제도 나가죠. 지금 천상희 쌤이 좀 거침없이 나가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뭐 했어요, 천상희 쌤? 어디 진도 나갔어요? 단톡 깨면서 얘기 좀 해볼까? 천상희 쌤 어디 나갔어요? 그거 했고 높임 표현했어요 오늘. 견문장, 혼문장 꼭 낸다고 하셨고, 맞지? 문장 구조에 견문장, 혼문장 꼭 낸다 하셨고, 높임 표현 나갔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자. 서시의 화자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사, 현실에 타협에다가 밑줄. 일제강점기 무기력함이라고 했다. 현실에 타협하는 거니까 눈과 귀를 닫는 거야.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야. 민족의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밑줄 꺼줘. 현실의 타협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실의 타협을 해버리는 건 뭐다?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하게 사는 거야. 일제강점기의 무기력함이 현실 타협이야. 근데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삶, 즉 어떤 삶을 살고 싶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 괴로워하고 별과 같이 이상적인 삶,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민족의 고난을 감싸 안고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을 다짐한다.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밑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헤쳐나가는 것. 이와 같이 하자는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에 도덕적인 순결성도 지키고 도덕적 순결성에 나가는 줄 양심을 지켜나가겠다에 나가는 줄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다. 그치? 창시개명했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24살의 청년이 문건으로 가보자. 시인이 밑글을 쓴 후에 보기를 창작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운동주의 십자가 제목 밑에다가 여러분 십자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고정되어 있죠. 약간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다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는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는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러면 거기에서 상징성을 조금 더 생각해요.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 예, 그렇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 천주교의 논리에 따라서 맞지. 맞아. 십자가는 희생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치하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희생의 의지가 십자가 속에 녹아있겠네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동그라미 시적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 괴로우면서 행복하다. 괴로웠던 행복한 에다가 쭉 요즘 쌤 좀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거든요. 대충 열심히. 대충 하는 거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떻게 괴로운데 행복할 수 있죠? 사용된 표현기법은? 그렇지. 완전 상충되는 모순 속에 진리를 내포하는 것은 대충이라는 너무 쫄지 말고 너무 막 촌스럽게 쫄보같이 하지 말고 유연하게 하되 최선을 다하는 거 대충 열심히 요새 좀 달리고 있거든요. 요새 마인드입니다. 대충 열심히 뛰자. 괴로웠던 행복.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기법 뭐다? 역설. 괴로웠던 행복한 밑에다 역설. 예수 그리스도를 소식해주는 말 괴로운데 행복하다. 역설법. 왜 괴로웠을까? 인류의 현실에 대해서 희생하는데 괴로움의 고통. 하지만 인류를 위한 고통이니까 또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가지게 되는 행복감.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다면 내 목을 들이우겠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죽음, 모가지를 들이우고에다가 죽음 가고라고 했다. 조국을 위해서 죽음도 내놓고 내 목숨도 내놓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피에다가 부르라. 또 역시 희생.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어둠의 이미지는 어두워가는 밑에다 일제강점기 우리 조국의 현실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싶겠니 쌤이 지금? 흘리겠습니다. 에서 개세다가 동그라미 의지적 미래 시제 선어만원이 개를 사용하면 의지적 그러면 시인이 윗글에 서시를 쓰고 보기를 생각하면 제대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조국을 위한 희생을 지금 다짐한다 맞지? 완전 유서다 유서. 행복했던 괴로웠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나도 조국을 위해서 꽃처럼 피어나는 어두워가는 우리 하늘 밑에 내 피를 막 흘릴게 막 조국을 위해서 막 한번 해볼게 라는 거에서 5번 선지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에서 2번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자아 성찰을 통한 거는 맞지만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이미 희생과 소망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 이제는 피를 흘리겠다. 자기 희생의 신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왔어. 오늘 서시를 푼다면 정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것이야. 오늘 풀 수 없다면 이번 주에만 좀 풀어도 됩니다. 2교시에 와서 쌤이랑 하면 좋지 않겠어요? 내일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수요일 2교시에는 쌤이 금요일과 공강이 있어서 듣고 가고 싶은 사람 수요일날 하셔야 되는데 네. 자아상 자아상 역시 별도 세계 피 그 십자가로 희생하면 피어나는 피 비एको 피. 구분하라고 했어. 피어나는 피랑 흘리는 피랑 그건 아니고. 구분할 필요 왜냐면 피어나는 건 동사 피어나다. 꽃처럼 피어나는 거는 조국의 희망이죠. 꽃처럼 피어나는 이라고 했을 때 꽃처럼 피어나는 거는 조국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를 하자의 희생 의지죠. 어두워가는 조국의 현실을 흘리겠다라는 것.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 시를 아는 게 아니라 문제 풀기까지 연결을 해야 돼. 도겸이 죽어있는 거 아니지? 우리 민우가 완전 도겸이를 하나씩 팔았지.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빨리 피자리 책상으로 만들어요. 지니가 빨리 돌려봐요. 겸이를 깨우기 위해서. 자아상에다가 별표 3개. 조금만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집에를 가기 때문에 집에 가서 많이 풀어와야 되잖아. 그죠? 집에서 많이 풀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축구 에이스였나봐 오늘. 한 골 넣었습니까? 공부했어요. 오늘 농구 득점 왕이었습니까? MVP 했나요? 네. 포지션은 뭐였나요? 슈터였어요. 슈터. 좋아. 자아상 하자. 자아상은 스스로를 그리는 거니까 시 제목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자아성찰이야.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니까 시 제목 자체가 자아상은 이미 자아성찰이야. 자아상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자아성찰이라고 적자. 자아성찰. 아이스크림 잘 가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먹으면서 시원하게. 오케이. 손 좀 내자. 오케이. 자아상. 제목 자체가 뭐다? 자기 자신을 그리는 그림. 자아성찰이야. 자아성찰.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먹고 싶어. 오케이. 2개 먹을래? 누가 2개 먹을래? 딸기를 못 먹나? 이렇게 시킨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왜 딸기를 못 먹는데? 항공포증 완전 이해한다.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냥 그거잖아. 맛이 싫어요. 이걸 떼서 없애버려도. 딸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있긴 한데 체했는데 딸기 산딸기랑. 그럼 나는 항공포증은 가짜 항공포증인 것인가? 한 개 더 먹을 사람 없나요? 애견남들이네요. 아이스크림 드리는 거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포스럽게 이렇게 남자라에 탈당 스파이크 오는 거 아니야? 자아상 갑니다. 작품의 기틀 갈래는 자유시가 사정시 주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봐요. 자아성찰에다가 밑줄. 와씨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자기 자신에 대한 2가지의 모순된 감정 애증 너무 사랑하는데 증오스러움 너무 나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 연민을 느끼는데 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무기력해 살아가는 또 나 자신이 너무 어떻다는 거야? 밉게 쪽팔린다는 거야. 애증의 마음.
애증 밑에다가는 내면적 갈등이라고 준 거죠. 애증 밑에다 가로로 열어서 내면적 갈등. 한마디로 실천적 지식인의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쭈구리에 무기력한 하자니까 이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이해되면서도 미운 거야. 애증의 감정인 거지. 그래서 시적 하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극복합니다. 이 애증의 감정을 무엇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이 애증을 결국에는 뭔가 극복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애증 플러스 극복 의지도 적을 거예요. 왜냐? 마지막엔 결국 극복하거든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우물 속에 추억처럼 순수했던 과거의 사나이가 함께 있는 것으로 이상적 자아를 회복합니다. 플러스의 해피엔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 첫 번째, 합니다, 씁니다 이런 거 우리는 무슨 채라고 하지? 하십시오채. 상대 높임법에서 가장 높은 등급, 아주 높음에 해당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하십시오채. 하십시오채 사용하는 산문 형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옆에다 경어채. 경어채 사용하는 작품의 분위기가 좀 다소 어떤 것 같아? 가볍다고 오히려 반대여야지. 하십시오채 경어채를 사용하면 경건한 분위기, 진지충, 궁서체가 되는 거야. 이제 궁서체로 필기하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씁니다, 합니다에서는 경어채 적으셨어요. 경어채. 그러고 뭐라고 적어야 되겠다? 경건한 분위기. 자아성찰에 경건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구체적 행동에 나가는, 즉 수업 시간에 나갔다는 이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텐데 구체적 행동은 무엇이었죠? 우물 속을 들여다보기. 우물 들여다보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들여다봤는데 미워서 돌아섰다가 또 가다가 내 자신이 그리워져서 다시 또 돌아갔다가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 반복의 행동이 곧 뭐다? 자아성찰입니다. 구체적 행동에 나가는 줄 내적 갈등 밑줄, 자아 성찰에 나가 밑줄, 내적 갈등과 자아 성찰.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해. 미움과 연민, 미움과 그리움의 단계가 하자의 심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구체적인 행동. 너무 미워. 너무 쭈구리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일제강점기의 청년인 내 자신이 너무 미워. 근데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돼. 그래서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또 미워져. 하지만 돌아섰는데 다시 그리워진다. 그래서 이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고 하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를 순수 자아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회복합니다. 서시랑 연결시켜보세요.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에 뿌릴 줄 아는 희생적 자아를 회복합니다. 이상적 지식인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본문 내용으로 갈게요. 아니 이 우물이 있잖아. 저작거리에 시끌벅적한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이 우물은 삼목퉁이에 있어. 삼목퉁이에나 번호 1. 농가 외딴 곳에 있어. 농가 외딴에다가 번호 2. 그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우르르르르 몰려가서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홀로 찾아가는 거야. 홀로에다 번호 3. 그리고 대충 스캔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정성 들여서 보는 거야. 가만히에다가 4. 홀로 가만히 라는 이런 행동을 나타내주는 부사어와 장소를 나타내는 삼목흥의 뭔가 외딴 곳 이런 건 다 어때? 지금 시적 하자가 은밀하게 내적 성찰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시적 하자가 지금 하는 행위가 뭐다? 은밀한 행위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아주 소중한 행동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수능 문제가 나왔거든요. 농가 외딴 곳에 홀로 가만히 찾아가서 들여다본다라는 이런 수식의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은밀한 내밀적 공간인 의무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은밀하게 농가 외딴 곳에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성찰에다가 밑줄, 우물에다가 별표 3개, 단답형의 답으로 자아성찰의 4개째.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모습인고? 라고 하니 4구로 묻죠. 다리 밟고 구름이 흐르고 고 동그라미 구름이 흐르고 해서 고 동그라미 다리 밟고의 고 동그라미 하늘이 펼치고의 고 동그라미 파란 바람이 불고의 고 동그라미 이럴 때 고는 문법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우리가 어미를 좀 잘 알아야 되거든. 동사 형용사는 하용시 고정된 어감 부분에 꼬리 어미가 계속 바뀌어.
이 어미가 좀 문법적 역할을 해. 그랬을 때 이 고에 이름을 좀 붙인다면 밟고 흐르고 펼치고 불고에서의 고고고고에서의 고는 우리가 문법 용어로 뭐라고 선지를 만들면 되지? 연결어미 고. 대등이야 종속이야? 대등 종속은 굳이 안 따져도 돼. 대등이야 종속이야? 대등이야. 종속은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건 그냥 나열의 고는 대등이야. 연결어미 고를 통해서 이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지? 지금 우물 속의 풍경의 묘사를 열거한 거야. 오케이. 열거법의 고유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그래서 지금 쌤은 다 공부는 85점대로 했는데 85점대 안에 들어간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그 차이가 세밀함에서의 문제풀이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보면 절대 몰라서 틀린 문제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계속 들거든요. 태토스럽다 오늘. 굉장히 멋있다. 유아 중학교 때 인기 좀 많았지? 맞지? 진호랑 유아 같은 중 남중이었나? 중학교 때 인기 많았을 거야. 동네에서 좀 인기 많지 않았나? 동네에서. 남자가 인기 많았을 거야. 한번 가볼까? 가로로 묶어서 달도 밝고 달이 밝은 거 백색의 이미지, 환한 이미지. 달이 밝고 플러스 하늘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파란 바람은 또 따로 물결 표시. 왜? 파란 바람 물결 표시 해야 되는 출제 요소 뭐지? 파란 바람 속에 들어있는 출제 요소 뭐지? 어떻게 알았지? 바람은 무슨 신상이니까 시각촉각, 후각촉각, 미각에 바람 밑에 나가는 촉각. 근데 얘들아 파란색 바람 피부로 느껴본 적 있어? 이거는 검은색 바람이 불고 이거는 은색이야. 이거 파란색이야. 이거 붉은색이야. 우리가 바람으로서 색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파란 밑에 나가는 시각. 그러면 바람에서 파란으로 화살표 쏠 수 있겠어? 바람에서 파란으로 화살표 쏘? 이걸 우리는 또 뭐라 그래야 돼? 촉각의 시각화야. 완전 예있네요. 촉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기존의 신상 바람에서 파란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촉각의 시각화라고 적고 갑시다. 촉각의 시각화. 쌤 저는 공감각적 이미지 잘 못 찾겠고 못 따지겠어요 라고 하면 쌤이 1대1 해결해 볼게요. 알았죠? 파란 바람, 촉각의 시각화. 가을이 있습니다. 이때 가을의 이미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을 밑에도 플러스. 우물 속의 풍경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다고? 평화로운 거예요. 파란색의 바람, 희망의 바람이 부는 평화이다. 평화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바바바밤 이 시의 주인공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에다가 동그라미. 왜 자기 자신 석현이 배고파 이렇게 석현하니까 스스로 내 CU가 석현이 배고파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 객관하잖아요. 그죠? 한 소년 지금 배고파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 사나이 위에다 뭐라고? 화자 객관화라고.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야. 이런 표현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지로 나오는 표현들. 일제강점기에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초라한 자기 자신. 한 사나이가 우물에 비치는 거야. 근데 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나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학생이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켰어. 그만큼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 얘를 객관적으로 두고 성찰하겠다는 거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쩐지 그 시적 대상 사나이에게 느끼는 직접적인 정서, 미워져에다가 위주 두시고 정서를 과감하게 제시를 한다든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밑에다 외면이라고 썼죠. 너무 미워서. 평화로운 풍경과 상반돼요 아니면 조화로워요? 평화로운 풍경 속에, 우물 속에 조화로운 평화로운 풍경이다.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과 이 사나이는 조화됩니까? 아니면 배치됩니까? 배치됩니다. 대립되죠. 사나이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자? 평화로운 우물 속 풍경과 대립이라고 적자. 사나이는 좀 길어도 적을 거야. 평화로운 우물 속 풍경과 대립이라고 명확하게 적고 갈 거야. 사나이는 다시 한 번 더. 평화로운 우물 속 풍경과 대립되는 모습의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우니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미워요. 그런데 가다 보니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지네요. 연민해 나가는 줄. 도로가 들여다보니 밑에다가 행위 반복 이런 거. 행위를 반복해.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사나이가 그대로 있어. 아직까지 이 사나이의 모습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평화로운 우물 속 풍경과는 대립되는 마이너스의 모습이야. 그래서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이원절에다가 밑줄 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 생각하니 밑에다 다시 한 번 더 행위 반복.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움에다가 밑줄 그시고 3, 4, 5연의 3년을 전체를 싹 묶어주세요. 3년, 4년, 5년을 슉 묶어서 옆에다 3년, 4년, 5년 묶어서 뭐라고 적어놔야 되겠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하자 뭐하다? 자아성찰 중입니다. 3년과 5년에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돌아서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돌아서는 행위의 반복은 곧 뭐다?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이에요. 하자가 3, 4, 5년에 우물 속 풍경을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들여다보고 돌아서고 들여다보고 돌아서고 이 행위의 반복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자아성찰입니다. 3, 4, 5년의 자아성찰의 마무리로 애증의 마음을 느끼고 행위의 반복으로 거울의 때를 막 벗겨내는 거야. 자기의 이미지에 이 때를 막 벗겨내서 마지막 6년에서 조화로운 풍경과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나이의 모습이 나타나요. 대립되는 사나이가 아니라 평화로운 풍경과 조화로운 사나이의 모습. 우물 속에는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연에서 이럴 때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행의 반복과 변주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행 말고 이연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6년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이연의 반복 변주. 이연을 반복하면서 변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처럼 사나이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거는 뭐라고 적어야 돼? 3년에서의 사나이는 평화로운 우물 속 풍경과 대립되는 사나이였지. 3, 4, 5년에서의 사나이는 대립되는 사나이였지, 우물과. 그런데 마지막에 추억처럼 사나이에는 이때 뭐라고 적자? 평화로운 우물 속 풍경과 조화로운 사나이입니다. 적고 갈게요. 추억처럼 사나이 밑에다 정성스럽게 적으셔야 됩니다. 평화로운 우물 속 풍경과 조화로운 사나이. 조화로운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시상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적은 거예요. 네, 다시 볼게요. 평화로운 우물 속 풍경과 조화로운 사나이. 조화되는 사나이의 모습입니다. 오케이. 그러니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3, 4, 5년의 사나이와 6년의 사나이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3, 4, 5년의 자아 성찰의 행동을 통한 자아의 회복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놓친 거는 없다. 하지만 마지막 이제 시험 출제 요소가 하나 남았어. 2년과 6년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 다 적어봐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2년과 6년을 두 개를 다 표시를 해서 사용된 표현 기법 찾아봐 라고 하면 일단 2년과 6년이 반복됐지. 반복법. 그리고 아까 민준이가 찾아줬던 고고고고에서의 열거법 쓰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찾아봐봐. 공감각적 신상 표현상의 기법이 당연히 있는데 표현 기법에서 하나 더 찾아봐봐. 2년이 6년에서 반복되는 반복법 플러스 열거법 플러스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로 끝난 거가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사용된 표현 기법을 뭐라고도 얘기하지? 비유, 빗대어 표현하는 거 추억처럼. 잘했어. 추억처럼 밑에다 지규 적자. 쌤은 이건 생각 못했어. 추억처럼에서의 지규로 그만큼 순수 사나이를 회복했다는 걸 지규. 쌤이 이걸 생각 못했네. 추억처럼 당연히 지규지. 또 찾아봐. 추억처럼에서 지규 있고 없었던 것이 붙었잖아.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지? 더해지는 거. 정치법. 누굽니까? 예, 정씨 집안의 자랑입니다. 밑에다 뭐라고 적자? 정칭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6년이 정칭법이 되는 거죠. 6년의 정칭법. 정칭, 점점점점. 살이 붙었으니까 정칭. 쌤 발음 너무 안 좋니? 6년 자체가 6년에서 2년이랑 뭐 했다? 반복. 열거. 지규의 비유. 지규 더할게 그러면 그냥 지규. 그리고 또 뭐? 정칭. 수업 시간에 정칭법 얘기 안 하셔도 덧붙여지는 거 정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기는 안 하셨죠? 네. 예, 근데 좀 알았습니다. 정칭법인 거. 다른 그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정칭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민준이가 한번 봐줬으면 좋겠네. 2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꼭 체크 확인하면서 자화상 마무리 지으려고요. 한번 볼게요. 하자의 정서 변화 들어갑니다. 3년에서 밉습니다. 옆에다 3년 적자 3년. 응? 정규나 변증법적 구조라는 말이 응? 정규나 변증법적 구조. 아, 변증법적 정반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 자, 미움의 부끄러움과 그리고 가여움의 사이 연민 옆에다가 뭐라고 적지? 사연이라고 적자. 사연. 그리고 미움의 원망에다가는 오연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움 옆에다가도 오연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3년 사연 오연 2번에 우물 속에 나타난 대상의 의미 와 너무 평화롭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 평화, 아름다움, 평화에다가 동그라미, 아름다움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사나이는 대립되는 존재였어. 암울한 현실에 쭈구리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었어. 나약한 화자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실적하자 이연에서 대비되는 모습을 하나의 공간의 우물 속에 공존시킴으로써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도 강조해주고 그만큼 순수했었던 하자의 자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드러내더라. 하지만 6년의 추억처럼 사나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6년의 추억처럼 사나이는 플러스 2년의 3년 4년 5년의 사나이는 마이너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수능 발전 플러스에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사나이라고 객관화시킨 거야. 우리 은호도 화이팅. 화자인 나는 우물 속에 또 다른 나인 사나이에 대해서 밑줄 긋자. 긍정과 부정을 거듭에다가 밑줄 긋이고 반복된 행위 거듭. 이게 바로 뭐다? 애증이야. 그래서 민준이가 얘기한 그 필기가 나오는 거야. 정반합. 정은 뭐야? 이해해, 사랑해, 애야. 하지만 증은 뭐야? 반이야. 반대되는 감정이야. 원망스럽고 미워.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합쳐져서 추억처럼의 사나이를 회복하는 거야. 정과 반 합하는 이 절충의 사고방식을 뭐라고 한다?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변증법. 짬뽕과 짜장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짬짜면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건 장점. 그러면 어디에다가 거듭되는 거, 거기에다 필기해놓을게. 사나이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을 긍정과 부정을 거듭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자? 정반 합. 이게 바로 뭐다? 변증법적 시상 전개 방식, 변증법적 전개 정반 합입니다. 절충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감정의 절충으로 추억처럼 사나이와 같은 이상적 자아를 회복한다. 변증법적 전개 방식. 두 번이 괜찮습니까? 네, 말하는 속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합이다. 화합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딱 긍정의 정과 부정의 반의 화합은 뭐다? 합이야. 정과 합. 어떤 현상들이 모순된 명제 정과 반으로 존재하다가 이들이 합하여서 새로운 혹은 보다 나아가는 이쪽이다. 보다 나아가는 에다가 밑줄. 하다가 보다 나아갔어.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 우리 조국을 더욱더 살리겠다라는 보다 나아간 명제를 일구어내는 변증법적 구조가 되는 거야. 변증법적 구조에다가 다시 한번 더 밑줄. 괜찮지? 오케이. 넘어가서 문제풀이 빨리 할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야? 자아에 대한 부정과 부정 밑에다가는 반이지 반. 반이라고 적고 연민 밑에다가는 정이라고 적고 정과 반. 내적 갈등 해소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야? 합이라고 적어야 돼. 반정합. 정반합을 이번에 반정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현실 상황의 개선에 대해서 비관하라. 난 이제 처음처럼의 사나이를 잃어버렸어 라고 비관하지는 않았지. 비관적 전망에다가 X. 소망하는 대상의 결핍으로 인한 결핍 X, 절망감 X. 와,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의 반복에다가 밑줄 정확히 O. 자아 고치에다가 X 뭐라고 바꿔야 될까? 자아 성찰이라고 고쳐야 돼. 자아 성찰. 현재 상황에 맞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상황에 맞서서 자신을 희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 거 맞습니까?
희생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지는 옆에다 뭐라고 적자? 십자가라고 좀 적어주겠니? 현재 상황에 맞서서 자신의 어두워가는 하늘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겠다. 희생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2번 표현상의 특징. 시간의 흐름에다가 X. 또 그분 오신 거 아니지 지금? 영탄적 어조에다가 밑줄. 시간의 흐름에다가 밑줄 긋고 어디에 시간의 흐름이? 선생님 시간이 드러나는 부사어들이 없었는데요. 시제 선언한 어미도 없었는데요. 라고 하면 우물을 들여다보면 반복된 행위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반복 행위. 반복 행위 속 시간의 흐름이라고 적자. 시간의 흐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반복 행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 거야. 그치? 맞아. 영탄적 어조보다는 경어체로서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경어체라고 적자. 경어체. 경건한 어조라고 적자. 경어체를 통한 경건한 어조. 경어체를 통한 경건한 어조라고 적었어요. 경어체를 통한 경건한 어조. 중괄 못 쳐줬어요. 고립된 이미지는 어때요? 고립된 이미지 홀로. 외딴 모퉁이 고립된 이미지 밑에 외딴 홀로라고 적을게. 외딴 곳에 홀로. 외딴 홀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에는 2연, 6년 적겠습니다. 2연과 6년 약간 다소 수미상관처럼 안정감과 균형감 주죠. 그죠? 안정감과 균형감에도 밑줄. 구체적 대상을 관념적 대상에 비유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와 이거 5번 어려운데. 구체적 대상을 관념적 대상에 빗대었다.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 우준이가 찾아줬는데 또는 중국 아니지? 5번에다가 별표. 구체적 대상을 관념적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데. 관념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거. 사나이는 구체적 대상이야. 역시 정시 기반에 잘 등장했다. 등판했다. 구체적 대상 밑에다 사나이. 관념적 대상 밑에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추억처럼이라고 얘기해. 맞지? 사나이라는 구체적인 애를 추억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이거 참. 근데 그만큼 순수하다라는 거죠. 추억처럼 관념적 대상 밑에다 뭐라고? 추억처럼이라고 적어야 돼. 추억처럼. 빨리 은호 궁디를 세워줘라. 안 되겠다. 은호 그분이 왔다. 5번에 은호씨 구체적 대상 밑에다 뭐라고 적자? 사나이. 관념적 대상 밑에다 뭐라고 적자? 추억처럼. 되게 중요한 동지야 지금. 구체적 대상의 사나이. 관념적 대상은 추억처럼. 이날 은호는 호자가 무슨 호자야? 호자 사용해. 클 호자 은자는 뭔데? 기억 안 나가지고. 근데 클 호자 되게 좋다. 호의 호자가 되게 좋네. 괜찮습니까 여러분? 5번 선수 너무 중요하고 사나이를 추억에다가 표현해서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순수 자음 회복의 주어를 강조해준다. 3번 나눠줘야지. 우물은 뭐다? 타인 연결에다가 X. 홀로 외딴 곳에서 홀로 외딴 곳에서 타인 연결에다가 X. 내적 갈등 밑줄. 성찰 매개체에다가 밑줄. 지향 이상 세계 밑줄. 자기 긍정에다가 밑줄. 4번에는 연민,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 괜찮습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5번 가시죠. 자아 성찰의 대상이자 하자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사나이. 6번에 산문적 진술 맞아요 여러분. 뭐 합니다라는 게 좀 산문의 느낌 납니까? 예. 그게 바로 경어체의 하십쇼체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높이는 하십쇼체. 2연과 6연은 반복과 점친법 그리고 열거법 그리고 지규법까지 쓰였고요. 그리고 파란 바람이라고 하면 동일한 감각입니까? 아니면 공감각입니까? 공감각이죠. 동일한 감각에다가 X 고음감각적 신상을 통해서 동화적 분위기 파란 바람. 너무 동화 같죠? 시적 허용 밑에다가 파아란이라고 적자. 파란이 아니라 파아란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거야. 시적 허용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파아란. 얘들아 이런 얘기 들어봤나?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훌륭하다라고 여기는 거.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나르키소스는 젊고 아름다워서 산의 요정 에코가 그를 매우 사랑했는데 나르키소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줬어. 나르키소스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 샘물에 비치는 자기 모습만을 사랑하다가 물에 빠져서 수선하다 된다.
있다라는 나르시시스트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준이 신화의 주인공은 자기애를 보여주지. 우물을 통해서 자기애에다가 민준. 근데 이 시의 화자도 자기애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 애증에 애가 있잖아. 그지? 애증에 자기애 밑에다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 밑에다 애증이라고 적으시고 애의 동그라미. 애와 징 중에 애도 있으니까 징의 원망도 있지만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무조건적인 애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시의 화자는 자기네 자신을 증도하니까. 그런데 자신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샘물을 보는 것과 우물을 보는 행위는 이상하다. 이 시에서는 신화에서 수선하는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변형했다고? 아니야. 수선화에다가 동그라미 화자 분신이라고 했죠. 화자 분신이 어떻게 우물 속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화상까지 이제 푸시고 쌤이랑 좀 확인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내일 내는 거 있어요? 네. 선우사 한반 손. 선우사까지 우리 반을 나갔다. 자화상까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한만한 벽이고 이제 나갈 건데 자 이거 하고 보내줄게. 힘낼 수 있겠지? 58페이지 10번 이거 하고 끝납니다. 할 수 있겠지? 아씨 가시 좀 진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나 동네 친구들 좀 만났어. 집에 와가지고 그랬을 때 중간고사 얘기를 좀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던가요? 국내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간 게 나았었던 거 같나요? 아니면 공부를 오기 잘한 거 같나요? 잘한 거 같습니까? 공부를 좀 친구들은 빡치게 안 시킨다라고 좀 얘기하나요? 5등급제에서는 쌤 무조건 자사고가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시켜주는 게 진짜 필요하다. 왜냐면 5등급제 일반 고등학교 와 진짜 10% 내버리니까 이게 변별이 없어져. 생기부에서 특색이 없어 너무. 그런 얘기를 좀 하나요? 친구들 좀 그런 걸 느꼈나요? 네. 부산은 좀 어땠습니까? 부산 특파원 좀 어땠나요? 분위기가 그랬는 거 같나요? 공부 잘 온 거 같나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친구들은 좀 시험 범위가 편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까? 쌤이 아는 일반고들의 범위랑은 좀 비교가 안 되게 많기는 합니다. 여러분의 범위가. 그랬을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네는 꿀빠는 거. 친구 여기에서 핵심 비교법입니다. 비교법. 그래서 가시조가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좀 진술 배수 문제로 등장을 하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예요. 가에다가 별표 3개. 오늘의 범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 가에다가 별표 3개. 58페이지. 수민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58페이지 가에다가 별표 3개. 잘 한번 들어봐봐. 작품의 기틀 한번 보고 올게. 갈래는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의 개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 근데 김진영 쌤이 아직 설명을 진도를 나가시는지를 지켜볼 건데 아마 분명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사설시조는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형태가 되고 하지만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지지 나머지 장이 건드려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조금 평시조보다 확장된 문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사설시조는 다 작자 이상이야. 이걸 통해서 어떤 계층이 향유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어. 사설시조를 향유했던 계층은 누굴까? 경민. 수업 시간 하셨어? 아니요. 이렇게 잘 알다니. 그러면 시기는 조선시대 언제쯤 활발하게 있었을까? 후기. 말기야. 후기에서 조선의 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사설시조는 많이 쓰였어. 임지회랑 병자호랑 겪으면서 서민의식 성장하고 한글도 많이 확대되면서 사용 계층들이 후기까지 미쳐지면서 평민계층이 사설시조를 많이 창작한 겁니다. 여러분 참 똑똑하네. 주제로 가볼까? 님을 명였어. 지금 시적 하자의 상황이 이별이야 이별. 근데 그게 있잖아. 절망인 거야. 죽음의 상황인 거야. 특징 첫 번째, 다양한 표현법에다가 밑줄 무조건 출제입니다. 다양한 표현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이거 뭐라고 표시하면 좋을까? 그냥 출제라고 적을게. 이 시에서 사용된 표현기법 1번부터 5번까지 쓰이지 않은 산지 혹은 쓰인 산지 찾는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표현기법. 그걸 통해 하자의 심정이 지금 얼마만큼 속이 타들어가는 절망인지를 보여줘. 과장에서.
두 번째, 내 절망적인 상태가 사투리 지금 오늘 우입을 당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뇌의 밥이 되는 날인데요. 오히려 요강에 똥 싸네, 꿀 빠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사공은 오늘 그냥 죽는 날이거든요. 그 도사공도 꿀 빠는 것이야 라고 비교를 해서 자기의 상황을 과장되게 자기가 그만큼 이별한 게 아파 죽겠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비교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과장. 솔직히 너무해. 도사공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진지하게 가볼게. 나무도 없고 나무도에서 도에다가 동그라미, 바위굴도에서의 도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거에서 있잖아요. 연결어미를 통해 대등적 연결어미를 통해 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바람도의 도, 바위돌도의 도 이런 거에서 연결어미를 통해 지금 화자가 처해진 상황을 점층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왜냐면 콤보가 터졌잖아. 바위도 없는데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콤보가 터졌잖아. 이랬을 때 도를 연결함이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2학년 문제에서 이런 것도 좀 내시거든. 근데 너네도 문법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도는 동사 형용사 뒤에 어미죠. 동사 형용사만 어간 어미를 지니죠. 앞에 고정된 어간에 뒤에 꼬리죠. 그러면 나무라는 체형 뒤에 도, 첨가의 보조사잖아요. 그죠? 도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보조사. 첨가시켜주는 콤보의 보조사입니다. 나무도에서 콤보 하나 1. 바위돌도 콤보 2. 없는 매. 매는 뭐지? 순우리말로 매는 산이 민둥산이야. 숨을 곳이 없는 나무도 없고 바위돌도 없고 이거 숨을 곳도 없는 이 산에서 매한테 쫓기고 매의 매개 약간 이런 거 운율 형성 의도한 거 같지? 맞지? 매의 매개 이런 거 약간 라임을 살려주는 거 같지 않습니까? 매에게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안, 이너, 마인드 까투리의 마연 안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교 대상이가 번호 1번 기억이라고도 표시되어 있지만 1번 까투리의 상황 사자성어로 바꿔봐. 무조건 김진선 쌤이 바꾸시면 이거는 시험 감이야. 수업 시간 잘 확인해 와야 돼. 알고 있는 거 있어? 완전 위기잖아.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이거 오늘 내 밥이 되는 날이잖아. 사자성어 혹시 들어본 거 있으십니까? 100척이나 되는 긴 장대 머리 부분에 서 있으면 오늘 떨어져서 죽는 날인 거야. 그지? 매우 위급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다 되잖아요. 그죠? 백척한데 엄청 얇은 얼음 위를 디디는 것 같다. 열이 박빙 엄청 많이 써주실 거 많거든. 열이 박빙 얇은 박자입니다.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다. 열이 박빙 또 들어보신 거 있으니까 눈썹이 타 들어가는 것 같다. 촌이 지금 그리고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지. 아무도 없는데 좋아 설상가상 안 좋은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도사공의 상황이랑 까투리의 상황 설상가상의 점층적인 상황이 더더더더더더더 지금 가구들이 이번에는 오셨어. 오고 있어. 백척간두 열이박빙 초미지급 설상가상 절체절명 이런 것도 있어요. 절체절명 안 적을게 알았지?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면 다 적어와. 쌤 한꺼번에 정리해줄 거니까 수업 시간 하시는지 주목해주기. 오케이!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에서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사자성어로 바꾸는 거 기억해주시고 그 다음에 A로 가보자. 도사공의 상황은 더 심각해. 대천바다니까 진짜 넓은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 한가운데 항구랑 가까운 게 아니라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배에 1천석에 돌을 실었어. 근데 노도 이런 거에서 또 콩도 터지잖아. 이게 어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조사입니다. 노도에서의 도에다가 동그라미 1코에서의 고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돼? 상황을 열거시켜주는 1코의 고는 뭐다? 연결어미야. 연결어미 1코에서의 고는 연결어미 닷도에서의 도는 동그라미 조사예는 1코에서의 도는 연결어미 열거법의 연결어미랑 노도 닷도라는 첨가를 계속해주는 점층법이 쓰였다. 그지? 노도 잃어버렸지 닷도 잃어버렸지 용총도 끊겼지 돛대도 꺾였지 키도 빠졌지 계속 보조사 도랑 연결어미 도의 반복을 통해서 설상가상인 거야. 지금 도사의 상황은 콤보 터트리는 점층법이랑 열거인 거야. 점층과 열거 쓰였다든지 키도 빠지고 바람이 불어서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서 잦아진 날에 갈 길은 말이야 천리 만리가 남았는데 사면을 거머독해
계속해서 천지정막 같이 노을이 떴는데 같이 노을에 해당하는 줄 물거품 같은 거. 파도가 너무 세다니까 물거품에 같이 노을이 떴는데 해적까지 만난 거야. 도사공의 마음, 이거는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이네요. 그죠? 위급의 순간입니다. 도사공의 마음, 엊그제 님을 영인 내 안에다가 밑줄 그시고 3번 1, 2랑 3을 비교했을 때 3번은 말하면 입도 뻥도 못하겠다라는 거. 1, 2 너는 그냥 꿀 빠는 게라는 거에서 내 안 밑에다가 3번 엊그제 님을 영인 내 안 어디다가 가을하리오 라는 것은 가을하다, 비교하다 라는 뜻이네요. 네, 2번은 도사공의 안. 도사공의 안이 2번, 내 안이 3번, 1, 2랑 3번을 비교해보겠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왔는데 이제 갈 건데, 마칠 건데, 좀 더 힘을 내봐야 되는데 지금. 오케이. 핵심 꼭 체크 가로 갑니다. 이런 거 50분까지, 이런 거는 안 통할 것 같다, 너네한테. 다양한 수납법 갈게. 와, 님을 여행해 준다. 이거 지금 절망과 슬픔. 절망과 슬픔이라는 아니지? 과장에다가 번호 1, 비교에다가 번호 2, 정칭에다가 번호 3, 열거에다가 번호 4. 다 들어온 것 같아, 표현 기법? 정칭, 과장, 비교, 괜찮은가? 열거까지 다 된 것 같다, 그지? 그래요. 문제에서 가랑 관련된 거 풀고 오자. 가랑 관련된 거. 아, 너무 섞여있네. 2번에다 풀 거. 층이랑 과정. 열거. 그 다음에 또 뭐 쓰였어? 과장, 비교, 점층, 열거. 너무 힘들어하네. 열이 바뀌. 백척! 간두! 간주로 보이다. 간두. 머리 보자. 백척의 긴 장대의 머리 보고. 백척, 간두. 열이 바뀌. 총이 지금 설상가상. 쌤 글씨 너무 날렸나요? 여러분 59페이지 2번하고 맞힐까 그러면? 네. 알았어. 2번에 별표 크게 쳐줘. 대신 2번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야. 2번에다가 별표 성산문 동그라미. 이 사람 누구지? 성산문 누구지? 사육신. 사육신이라고 적어줘. 반족을 향한 충성심이 영군지전이 뜨거운 남자. 성산문 가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감정을 우리는 비장함이라고 해. 죽음까지 결연을 지금 죽음에 대한 결심으로 비장하게 이 몸이 죽어가서 유서야. 무엇이 될고 하니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될까? 공례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이 되겠대. 낙락장송에다 동그라미 일단 화자의 중심. 고선산 김천고등학교 제일 높은 꼭대기에 너네 학교 교문 앞에 있지? 손설. 진짜 손하고 멋있는 거 있잖아 학교 입구에. 맞죠? 학교 상징 아닙니까? 손설. 무능하게 소나무의 모습. 봉내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이 되겠대. 키가 큰 소나무. 그럼 하자는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손설에 눈이 와도 푸르름을 유지하겠다. 단종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의 푸르름을 잃겠다, 잃지 않겠다? 잃지 않겠다. 백설이 망건곤할제 건자는 하늘 건자, 곤자는 땅 곤자. 하늘과 땅에 백설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백설이 망건곤할제에다 밑줄 그시고 세조의 왕권 찬탈이라고 합니다. 세조가 왕권을 빼앗는 마이너스의 계우정나는 시간일 때 백설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독약청청하리라라는 거는 세조 일파에 타협하겠다 아니면 단종을 향한 충성심으로 뼈를 깎겠다 푸르름을 유지하겠다. 독약청청 밑에다 뭐라고 적지? 절개지조라고. 절개지조를 끝까지 지키겠다. 얘들아 보기와 달리가 나오면 가로를 좀 치는 습관을 들여. 일단 보지마. 보기와 달리를 보기와 달리 가로로 묶으시고 2번 해석해야 되는 거야. 보기와 달리 가로로 묶어서 큰 선지는 뭐지? 다가 절박한 거 맞아? 절박한 상황에다가 밑줄 쌤이 사자성어로 바꾼 거 절박한 상황 맞죠? 절박한 상황을 제시해서 화자의 심정에 처지고 보기에는 절박한 건 없습니다. 선생님 백설이 망건곤이 절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지 절박한 건 아닙니다. 2번 보기와 달리 또 가로로 묶으세요.
가에서는 중장이 길게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설시조라고 좀 적어줘. 사설시조에서 구체적으로 하자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묘사. 묘사에도 동그라미. 보기는 가와 달리 가로로 그리고 고난이 해학적인 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 이건 진진데요. 완전 공선 이 몸이 죽어가서 피로 쓰는 느낌인데요 지금. 혈선데요. 해학적에다가 X. 해학은 따뜻한 웃음입니다. 가와 보기 모두 시조이기 때문에 형식상 세 개의 부분에다가 밑줄 적고 가야 돼.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적어야 돼. 세 개의 부분에다가 밑줄. 시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이어야 돼. 초장, 중장, 종장. 와, 너무 중요하다. 가랑 보기 모두 얘들아. 시조는 어디에서 시상이 집약돼야 돼? 기서결에서 시상의 집약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더라? 기본적으로 결이잖아. 마지막에 종장에서. 시상의 집약은 종장에서. 뭘 집자잖아요. 집약. 주제의식은 어디에서 드러날 것이다? 종장에서. 끝에서. 그래서 이번에 답은 몇 번? 3번. 나머지는 4번에 적고 갈까? A와 어울리는 사자성어 엎친데 덮친다 이렇게 다 설상가상. 근데 사자성어 더 많이 가르쳐주시면 저거 오고 무조건 어때요? 정리해줄게요.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다까지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상태가 영 아니가 얘들아. 그러면 나다는 각자의 오다. 문제는 앞으로 오자. 실고. 자, 외박주의 숙제는요. 나단 잡고 문제 전부 다 풀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못 오니까 6월 3일 날 피드백하고 점심 먹기. 오케이? 네. 화이팅! 6월 3일 오전 10시. 단톡에 공지할게요.